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필기 영역 A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중에서 틀린 거,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네요. 4번 보시면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만으로 비행하는 장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저희 교재 9페이지 보시면 무인 비행장치는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기체 신고는 제가 여기 표 보면 된다고 했었죠. 교재 15페이지 보시면 무인 비행장치는 비사업용은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2번 볼게요. 비사업용으로서 최대 이륙 중량 2kg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이거는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2kg 초과 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2kg 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2kg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3번. 다음 중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안전성 인증 예외가 적혀 있는데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기체를 시험 비행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데 성능 개량을 수행하고 시험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입니다. 근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택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조종자 증명을 받을 기체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서 독특하게 봐야 될 건 무인 비행장치. 거기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연료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거는 제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는 안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비사업용으로서의 행글라이더는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00g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기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무인 비행선, 길이가 8m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만 제외 대상이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기체는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등급에 따른 공역 중 비관제 공역에 속하는 공역 물어봤어요.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은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비관제는 F나 G 등급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등급 있죠?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F 등급은 한국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 사항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 물어봤어요. 야간 비행 금지? 당연히 안 되죠. 낙하물 투하? 당연히 안 되죠.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관제권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은 가능하다. 맞죠?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도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 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비행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기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 잘못된 거는 3번이 되겠네요. 7번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고르래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항공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 가입 신고서나 공제 가입 신고서에 증서, 공제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1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옳은 거고요. 가입 신고서에는 가입자와 조종자,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운용 인력에 관한 주소와 성명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가입자의 주소와 성명은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 외 인력의 주소와 성명 그런 건 포함 안 해도 되죠.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8번. 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보험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 점검 계획, 안전관리 대책, 예정일, 인력의 개요 하고 물어봤는데 69페이지 보시면 초긴장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필요한 서류들인데 서류에 포함을 해야 할 내용들인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설치 계획서, 공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 증명 서류,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도서하게 적어놨는데 설치 허가 신청 83페이지 보시면 설치 계획서, 부지 소유권, 사용권 증명 서류,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 도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착륙장 설치 공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리고 바로 10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인지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본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을 통해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네요. 교재 90페이지 청문을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적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용사업 취소, 대여업 등록 취소, 사업 등록 취소, 그러니까 사업 등록 취소하고 이착륙장 설치 허가 승인 취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착륙장 설치 허가 취소, 대여업 등록 취소, 사업 등록 취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용 사업자의 자격 증명 취소는 없죠. 그래서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다음 중 처벌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주류. 제가 술 얘기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항상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착륙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고르면 되고요. 위반 시의 처벌 금액이 가장 큰 거를 고르래요. 13번. 말소 신고를 안 하고 3차 이상 위반. 말소 신고 안 하고 3차 이상의 위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1차 위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데 1차 위반. 신고번호 표시 안 하고 3차 이상 위반. 신고번호 표시 안 하고 3차 이상 위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1차 위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1차 위반. 이게 마지막 4번이 250만 원의 과태료로 가장 높네요. 그래서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14번. 무인 멀티콥터가 고장났을 때 형식에 따른 기체의 반응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굉장히 당연한 것들인데 옥토콥터는 모터 한 개가 고장날 경우 제자리 호버링이 가능하다. 맞죠? 답은 1번. 근데 도데카콥터는 모터가 고장나면 착륙이 불가능해진다? 아무데도 그런 말은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쿼드콥터가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은 모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대요. 그냥 추락하죠. 헥사콥터는 모터가 한 개가 고장날 경우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한다라고 돼 있는데 고장난 모터의 반대 방향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15번도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펠러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0 곱하기 00으로 표시하며 앞에 숫자 직경 단위 센티미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인치죠, 단위도. 그리고 프로펠러에서 피치는 모터 회전수를 말하나요? 아니죠. 프로펠러 재질인 우드의 경우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나무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 고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죠. 제가 그래서 항상 고속 비행은 고피치의 프로펠러가 좋고 저속 비행은 저피치의 프로펠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피치 같은 경우에는 1회전 했을 때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1회전 했을 때 이 기체가 나아가는 프로펠러가 1회전 했을 때 전진한 거리가 피치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2차 배터리인 리포 배터리 취급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장기 보관할 경우 60% 이상으로 충전하나요? 아니죠.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하면 셀을 교체한다. 교체 안 되죠. 폐기는 1대1 비율의 소금물에 담근 후 환기를 시키고 1에서 2일 정도 방전시킨다. 맞죠?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좋다? 아니죠. 추울 때 배터리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자, 문제 17번.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고르래요. 대기는 78% 질소, 21%의 산소, 1% 기타 가스다. 첫 번째 줄에 있죠.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는 유체다. 공기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 유체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대기에 포함된 산소 대부분은 35,000피트 정도까지 존재한다. 대기에 포함된 산소 대부분은 35,000피트까지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대기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기체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산소는 가볍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산소는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고르면 되겠네요. 공기 밀도가 적어졌을 때 항공기 미치는 영향으로 아닌 거 고르라고 했는데 자, 공기 밀도가 적어지면 항공기 성능 저하 일어나고 엔진 추력 감소, 양력 감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번에 적은 밀도의 공기로 인한 프로펠러와 마찰이 줄어들어 추력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증가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DC 모터와 BLDC 모터 차이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옳은 거 고르래요. 제가 이제 DC 모터하고 BLDC 모터는 항상 제가 교육에서 본교육할 때도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DC 모터는 브러쉬 모터다. 맞죠? BLDC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기나요? 짧죠? BLDC, 그러니까 브러쉬 리스 DC 모터입니다. 브러쉬 리스 모터는 변속기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2번. 브러쉬 리스 모터는 브러쉬 모터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해서 수리가 쉽다? 아니죠. DC 모터,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 리스 모터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 아니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2번. 베르누이 정리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옳은 거는 여기 107페이지 적혀 있죠. 그래서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3번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니은은 이응 플러스 이응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니은은 이응 플러스 이응이다. 자, 21번. 공역과 항공 정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124페이지에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에도 공역과 항공 정보는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 중복된 게 있어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한 거고 이 내용이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비행장이랑 이착륙장은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착륙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잘못된 거는 4번 고르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글이 이렇게 막 길게 지문이 길게 적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이착륙장하고 비행장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관제권은 관제탑으로부터 몇 킬로 반경이냐? 너무 쉽죠? 9.3km 이내 3번이 되겠네요. 23번 비행 금지 구역 설명으로 잘못된 거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 표를 봐도 되지만 제가 외울 때 한반도 그리라고 했죠? 한반도는 35 그리면 되고요. 자, P61 부산 고리원전 P62 경주 월성 원전, P63 한 이 정도 있겠죠? 영광의 한 비던전, P64 울진의 한 울 원전, 울진의 한 울 원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울산의 한울 원전이라 돼 있죠?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정보 가능물 A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가능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129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2번도 비슷하게 적혀 있는데 비행 조종사가 발행하는 가능물이다 라고 적혀 있죠. 조종사는 AIP를 가능물로 이렇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 고시보 발행 기간 옳은 거 고르래요.
여기 보시면 129페이지 발행 기한에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6페이지 무인 멀티컵터 조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뭐 쭉 적혀 있습니다만 마지막 4번 보시면 헥사콥터는 프로펠러 피치가 CW 4개, CCW 2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CW 방향으로 도는 모터랑 CCW 방향으로 도는 모터는 개수가 똑같다 했죠. 그래서 전체 합치면 짝수라 했어요. 웬만하면 트라이콥터 같은 거 빼고는. 근데 4개, 2개 짝이 안 맞죠. 합쳐서 짝수 그리고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4개, 2개면 안 맞죠?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27번 태풍의 눈에서 부는 바람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태풍의 눈, 자 163페이지예요. 5m/s 이하의 미풍이 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간혹 태풍의 눈이 무엇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풍은 중심부를 시작으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바람 세기가 훨씬 세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제일 약하고요. 바람이 여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5m/s 이하의 바람이 분다. 팬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라고 됐어요. 팬 현상은 높새바람이다. 맞죠? 공기가 뜨거워지고 건조하면 단열성 압축 현상 때문에 기류가 경사를 따라 내려간다. 맞죠? 서해 지역에서 나타난다? 라고 돼 있는데 높새바람은 태백산맥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기점으로 해서 태백산맥은 자, 한반도 35 이렇게 그려보면 태백산맥은 이렇게 동쪽에 있죠. 동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29번. 기온은 해양성 열대이며 여름 고온 다습하다. 기온은 해양성 열대다. 이것만 봐도 북태평양 기단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뭐 되게 지문이 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여도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전선이라고 물어봤어요.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여도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전선을 제가 정체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정체는 여러분들 그 차가 밀린다. 그러니까 퇴근길에 차가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할 때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구름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만 3번 보실게요.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증발에 의해 포화에 이르러서 수증기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여 단열 냉각에 의해 포화에 이르러 수증기가 응결 또는 빈결됨에 따라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 32번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라고 적혀 있죠. 1번 수직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은 구름의 종류이다. 연결 중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름의 기본 운영 10종과 그 약어에 대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만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C2라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구는 틀렸고요. 저구는 CU입니다. 자, 34번. 지면과 접해 있는 공기층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 안개가 발생을 한다.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냉각에 의해서 형성된 안개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180페이지 보시면 복사 이류 활승 안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복사 이류 활승, 즉 전선 안개는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아니겠죠. 전선 안개하고 증발 안개는 증발에 의해서 형성된 안개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5번 뇌우의 형성 기본 조건 3가지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이제 뭐 사실 뭐 여기 183페이지도 적혀 있긴 합니다만 뇌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상승 운동이 일어나야 구름이 뭉게뭉게해서 이제 나올 거고요.
습도가 높아야 이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기가 섞이면서 상승 운동이 또 같이 일어나 줘야 구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낮은 습도 고르시면 돼요. 뇌우 발달 과정에서 성숙 단계 하강 기류는 지표면에 도달하자마자 빠르게 퍼져 유출 기류를 만들며, 유출 기류의 직경은 경과된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10분에서 15분 안에 유출되고 발산된다라고 했어요. 다운버스트 보시면 똑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버스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마이크로버스트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나 습한 공기가 있어야 하며, 대기가 찬 표면과 접촉, 단열, 팽창, 증발 등으로 영하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착빙은 구조 착빙과 유도 착빙의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39번 유도 착빙을 물어봤는데, 이제 사실 유도 착빙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 4번 보세요. 공기 흡입부 착빙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시켜 동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이제 밀도 고도 나왔었을 때 공기 밀도, 그러니까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 동력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40번 해무가 발생하는 기상 조건으로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어요. 191페이지 해무 보시면 고기압권에 위치할 때 저기압이나 전선 영향이 없을 때 1번하고 2번은 내용에 해당되죠.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20도보다 낮을 때 해당되죠. 근데 안개는 당연히, 해무는 일단 안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개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거의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을 때 이 말은 잘못된 거죠. 답은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A형 문제 해설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 함정 문제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함정 문제 같은 거 한 번씩 되짚어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B형 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